여야의 정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하는 꼬라지가 비슷비슷합니다. 먼저 민주당부터요. 지금 경선서 패배한 현역이 이제 경선이 90%쯤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공천이요. 9명이 떨어졌대요. 자, 그리고 영입인재 5명, 비례대표 12명이 지역구 배치되었고, 이인영, 홍익표 등 지도부 중진은 본선형에 무혈 입성했고, 이 386 그룹은 거의 물갈이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문들은 거의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남국이가 지금 경기도 안산 단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구죠. 세월호 지역구잖아요. 자, 그래서 김남국 등 5개 지역의 전략 공천을 결정을 하고 현역 지역구 30곳을 무더기로 현역을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꼽혔던 이 386 그룹들이 거의 다 공천이 다시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87%의 공천을 마무리했는데 현역 교체 비율이 34명인데 그야말로 좀 빼딱했던 중진들이 주로 날아가고 386들은 거의 다 살아남았고, 자, 여성은 14%, 청와대 출신 공천 성공 비율이 지금 57%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역 386 운동권들과 청와대 출신 친문들이 건재했다. 자, 그렇게 나오고 현역 의원들이 곳곳에서 이겼고 결국 청년 여성의 가산점을 주었지만 현역을 별로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출마는 21명, 컷오프는 4명, 경선 패배는 9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4명이 지금 이렇게 현역이 날라갔고,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지금 120몇 명쯤 되지 않습니까? 130명 가량 될 건데 그걸 고려한다면 지금 현역이 교체율이 높은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현역 물갈이 비율은 전체 129명이라네요. 129명의 26%, 34명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청와문에 완전히 그냥 돌격대라 할 수 있는 청와대의 경우에는 23명 중에 13명이 지금 공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들도요, 유명한 친문들은 다 받았습니다. 홍영표, 전해철, 김태년, 박강훈, 황희 등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김성한 대표 비서실장, 윤호중 사무총장들도 경쟁 없이 본선행 티켓을 받았고, 홍익표 그 대구 봉쇄라는 말로 사고친 홍익표도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인영, 우상호도 다 이 공천을 받아서 물갈이론이 다 사라졌고, 박원순 개인 민병덕도 공천을 받았고, 김은희 전 서울부시장도 공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입 인사들은 19명 중에 17명을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당은 여전히 입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 260명이 죽었다. 웬만한 국민들도 38명인가 39명인가가 헷갈리지요. 또 메르스 때 확진자가 뭐 170명 되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38 아니면 39다 정도는 외우고 있는데, 어제 이재정이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메르스 때 확진자 180명 정도 나오고 종식됐다라고 김용남 전 의원이, 이 친구는 한국당 소속이죠, 말을 하자 확진자를 기준으로 자꾸 말하는데 메르스 때 260명이 사망자였다 확인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 거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맞받았는데 메르스 당시 사망자는 39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CBS가 정정 보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260명이었는데 신종플루하고 메르스를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임동호가 지금 울산 중구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병기는 떨어졌지요.
자, 송병기는 공무원이라서 뭐 폭로하거나 이럴 배짱이나 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송병기까지 공천했다가는 지금 불구속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만은, 자, 임동호 같은 경우에는 정치만 백날 해왔지요. 깡이 좀 있지요. 지난번에도 뭘 살짝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이렇게 흘리면서 총영사 자리, 그래서 식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동호는 공천을 줘서 결국은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송병기는 탈락했는데 임동호는 공천했다. 자,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서 통합당과 똑같은 짓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고발까지 하더니만 적어도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사실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갔죠. 하나는 정봉주, 손혜원, 이건식 등이 하는 열린 무슨 민주당인가 하는 데고, 하나는 좌파들 원탁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뭔가 물밑으로 좀 신호를 보냈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여가 정의당도 들어오고 각 좌파 정당들은 다 들어와라. 그래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정의당이나 민생당 등 이 붙어먹은 협의체 1+4에 참여했던 소규모 정당들이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자,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서 입장이 곤란해지니 당원이나 대의원들의 뜻이라고 전 당원들 투표를 통해서 당원이 결정했다라고 이제 연합 비례정당에 참가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이 관여한 그런 비례정당에 가지는 않겠다. 이거는 꼼수다. 특권과 반칙, 꼼수 전문의 수구 세력을 막는 길은 우회로나 갓길이 아니다. 경정에서 누군가 반칙을 쓴다고, 이건 통합당을 이야기하겠죠. 반칙으로 대응하면 둘 다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종민 부대표도 민주당은 내로남불 그만두고 비례정당 추진을 즉각 그만하기 바란다 했고, 민생당의 김정아 공동대표도 원칙을 저버리고 정치개혁의 대의를 배신하는 비례당은 민주당의 무덤이 될 거다. 문재인의 복심인 양정철이 연합정당 참여를 강력히 주장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다. 권력의 누님은 민주당의 국민 우롱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면서 전당원 투표라는 쇼도 답이 정해져 있지 않냐. 비례당은 민주당의 하청 정당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지원은 역시 또 냄새를 잘 맡아서 민생당에 소속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비례당의 찬성이다. 민주당이 후순위로 좀 양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친문들은 우리가 하는 비례정당은 대기업과 골목 상권의 연대이고, 미래한국당 즉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은 골목 상권 침투다. 이렇게 말을 하며 정당방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친문 강성 지지층들은 또 문재인의 뜻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을 공격하고 나왔는데요. 자, 서른은 민주당에 비례당에 참여할 때는 중도층이 이탈하고 수도권 선거가 위험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근소한 표차로 이렇게 겨루니까 이것이 지금 민심에 굉장히 이반되어서 좀 문제가 생길 거를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통합당이 저럴 때 가짜 정당이라 해놓고 그걸 똑같이 어떻게 하느냐고 하고 있어요. 진중근이는 민주당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옛날 운동권이 대학 선거를 통해 총학생회를 말아먹던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당내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무력화, 즉 당내 비난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투표했으니까 잔소리하지 마라는 전형적인 운동권식 행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황교안하고 저 한승교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비례한국당이 미래통합당하고 관계 있다라는 것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한승교는 황교안이 앉혀놓았다는 것도 다 알죠. 그런데 이제
어제 미래한국당의 공천 신청이 마감이 됐어요. 공천 신청이 마감이 됐는데 어제 둘이서 어제 오후에 서울 모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그 총선 공천을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통합당과 거리를 뒀다라고 미래한국당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통합당과 결국 한몸이 된 걸 드러냈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자, 어제 미래한국당의 비례 신청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당은 비례대표만 있는 당이니까 비례대표를 지금 공모를 했죠. 자, 그러니까 통합당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황교안과 한성교가 오후 4시에 도심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그래서 이제 공선 신청을 마감을 1시간 앞두고 이루어진 회동에서 두 사람이 공천 관련 논의를 했는데 마감한 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자는 500명에서 600명 정도로 공짜표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요? 실제로는 공짜표가 아니겠지요. 거기에 공병호가 공천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기업인들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신청자 중에는 통합당이 영입한 인재인 연금 전문가 김용화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도 있었고 또 지금 박형준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어제 두 사람에 대하여서 거론됐다고 합니다. 박형준은 혁신통추이라고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에다가 유연주부터 해서 유승민 무슨 장기표 세력들을 다 모아주는 공을 세웠죠. 그래서 박형준이 어제 공천 신청을 했다라는 말이 오후에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박형준이 나도 공을 세웠으니까 비례대표 하나 달라 그렇게 집어넣은 거죠.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혁신통추위를 한다면서 나도 공을 세웠으니까 하나 달라. 하기는 뭐 장기표도 받았고 이현주도 받았고 유승민은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또 그 당에서도 공천 많이들 받았고 새로운 보수당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도 하나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 박형준은 이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가 1시간 반 만에 번복을 했는데 자 이런 경과를 놓고 통합당 내부에서는 한승교 대표가 황교안의 공천 제안을 거절한 거 아니냐. 아무리 내가 당신한테 하청받고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혁신통추위장이 비례대표를 신청하면 지금 박이 터지는데 20명도 안 될 건데 신청한 사람은 500명이 넘으면 25대 1이 더 되잖아요. 그런데 박영준까지 챙겨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했겠죠. 자, 미래통합당 공천 칼자루를 쳤다는 공병호는 당 공관위는 미래통합당과 독립된 기구다.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이나 다른 당에서 영입된 인사들에게 메리트를 주지 않고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거다 했는데 미래한국당이 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이 아니라 독립된 당으로 공천하겠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황교안이하고 한성규하고 만난 게 이렇게 나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 와중에 박형준이가 자기가 혁신통추위원장을 하면서 황교안의 지령을 받고 했겠죠. 황교안이 박영준 임명했지 누가 모여서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 흩어진 보수들을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해놓고 자기가 지금 어제 마감 직전에 설거머니 비례대표 신청을 비례한국당에 넣었다가 2시간 만에 뽑았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 형태고 본인 스스로가 사료 깊지 못했음에 대해 사과한다 말을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요 희생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 챙기자고 달라드는 보수의 속성으로 어떻게 이 보수가 그야말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겠느냐. 결국 보수 통합시켜 놓고 나는 공짜표 하나 챙기자라는 부분에 물밑 거래가 있었고 그게 없이 박영준이 바보라서 넣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내부에서 박영준이를 시키면 지금 안 된다라는 큰 지금 거부감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박영준이 처음에 약속이 되었지만 상황이 좋지 못해가지고 일각에서 보수 통합 추진의 진정성이 훼손된다는 거고, 그러면 통합에 참여하지 못한 자유공화당이나 이쪽에서 얼마나 비난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빠진 겁니다. 참 한심하기 거지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23명이 지금 이 참여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개헌이에요. 개헌 발의예요. 2월 24일 기사를 보면 131명이 동참을 했는데 여기에는 미래통합당에 지금 국회의원이 35명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명이 참가했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보면 23명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35 빼기 23 하면 12명이 어디로 간가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60명을 해놓고 148명이 발의했다고 최소 요건에 맞게 그냥 발표하고, 그리고 그 중에 12명 정도는 감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에 대해서도요, 입장이 뭔지 저는 김무성에게 묻고 싶어요.